지금까지 2장, 3장, 4장은 1장은 인트로덕션이었고 2장, 3장, 4장은 책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대상인 이 기업의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분석하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들자, 이렇게 나누어서 2장, 3장, 4장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파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어디에 돈을 쓰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을 써서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공장을 새로 사거나 땅을 사거나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될 텐데, 먼저 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어린 그 아기가 있는데, 이제 2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부터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까 걔가 계속 감기 바이러스를 친구들한테 묻어와가지고 이제 저랑 제 와이프를 계속 감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도 이제 두 번째 감기, 세 번째 감기를 연속으로 후두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할머니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얼마 전에 설날이라고 용돈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나죠? 뭔지 모르지만 일단 신나요. 근데 이제 이러면 항상 그 악의 손길이 오죠. 이제 엄마와 아빠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주지 않고 좀 정확하게 약속을 했다. 다음 달에 10,000원짜리 그대로 주고 또 줄게.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도 또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빠는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5,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해서 숫자의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엄마에게 맡긴다. 손.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아빠에게 맡긴다. 손. 그래도 좀 있어요. 이제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돈을 주는 것보다 아빠한테 돈을 주는 게 이익이 된다. 이게 사실은 투자의 기본 의사결정이죠. 내가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이익이 될까?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그 문제를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이제 또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또 비슷하게 용돈을 줬어요.
근데 이번 아빠가 똑같이 지난번처럼 아빠가 약속 잘 지켰지? 하면서 다음 달에도 이거 10,000원에다가 5,000원을 하나 또 줄게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엄마가 지난번에 돈을 못 가져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서 좀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돈을 맡기면 10,000원짜리를 2개 줄게. 근데 내년에 줄게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에게 다시 한번 맡긴다. 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엄마에게 돈을 맡긴다. 있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아까는 둘 다 다음 달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빠는 엄마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고 이제 미래에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돈과 미래의 돈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은 지금 현재의 동일한 현금 흐름을 얻었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미래에 내가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먼 훗날에 이득을 얻으면 얻을수록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돈을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혹은 가장 최상은 지금 돈을 쓸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돈의 가치가 나중에 받는 돈은 지금 받는 돈보다 좋지 않게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는 그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때는 편의점이 거의 없었고 슈퍼마켓이었는데 슈퍼마켓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스크류바가 3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봤을 때는 2,500원인가? 뭐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물론 할인을 해서 사겠지만 일단 정가는 뭐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물건의 값이 점점점 비싸진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물가 상승, 이제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거랑 그 다음에 1년 후에 사는 것을 비교한다면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5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10,000원을 가지고 2개밖에 못 사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은 혹은 나중에 돈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돈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오늘 그 10만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1년짜리 적금을 그냥 다 들어버렸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 돈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강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적금을 딱 들고 기분 좋게 나는 그래도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와서 야,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15% 올랐대. 이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죠. 내가 이거를 적금을 들 게 아니라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최상을 고를 수 있는데 이미 돈을 써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나머지 찬스들은 다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 나의 입장에서는 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대적으로 현금을 가지지 있지 못한다. 즉 내가 돈을 이미 어딘가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친구한테 5만원을 오늘 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주 절친한 친구고 얘는 계속 학교에서 볼 거다 라고 한다면 그래 뭐 5만원 정도는 너에게 빌려줄 수 있지 하고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 내일 미국 가 라고 하는데 근데 나 그 미국 가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 타야 돼서 5만원 빌려줘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깨름칙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5만원을 빌려줬을 때 내가 그것을 언제 돌려받을지 돌려받긴 할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해선 존재하므로 따라서 투자에 대해서 꺼린다. 즉 내가 미래에 돈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확실한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의 돈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미래에 받는 돈의 가치를 작게, 낮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달러가 있다. 이거를 연간 이자율을 10% 준다라는 어떤 아주 훌륭한 은행이 있어서 여기에 1년 동안 돈을 맡겼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1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는 100 곱하기 원금 100%의 이자 10% 0.1을 받아서 우리는 1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 100을 우리는 보통 원금이라고 하고 이 붙은 금액을 이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00이라는 돈이 1년의 시간이 지나면 11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의 선을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현재 100달러가 1년 후 얼마가 되냐면 110으로 늘어나게 된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110은 현재의 100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현재의 100은 최소한 내가 1년 후에 이걸 돌려받는다면 아무리 못해도 은행 이자만큼은 받기 때문에 최소한 110은 돼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미래로 보낼 때는 이자만큼은 늘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크기를 우리는 현금의 미래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떤 미래로 갈 때는 이자를 생각해서 그 크기를 늘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년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2년) 동안 투자를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100를 1년 동안 맡기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맡겼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에 대한 원금이 있고 1년 차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고 2년 차에 대해서 이자가 생겨서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120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년 차에는 100을 10% 이자를 받아서 110이 되는데 다시 요 1년 차가 됐을 때 다시 이 110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0의 10%인 10만 이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2년 차에는 110의 10%인 11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0 더하기 11 해서 121이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자면 원금 100인 건 맞고 1년차 이자가 10인 건 맞는데 이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할 때 10이 아니라 새로운 원금인 110 곱하기 0.1을 해서 11이 된다. 따라서 이것이 120이 아니라 121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11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110 곱하기 0.1에 1을 해서 나온 건데 이 110이라는 것은 결국 나오게 된 이 120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00에다가 1 플러스 0.1 해서 100이라는 원금에 대해서 1년 동안 10% 이자를 받아서 110이 되었다. 그리고 그 110을 다시 10% 이자를 받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100 곱하기 1.1을 제곱을 하면 이 12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기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P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더해서 곱하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 거듭 제곱이 들어간다. 그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에 T는 1년이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 그래서 1년이면 1을 한 번만 곱하고 2년이면 제곱을 하고 3년이면 세제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 한 번 더 저축을 했다. 그럼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은 130이 아니라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을 해서 133.1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러한 계산 방법을 우리는 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compounding interest. 이제 이거는 이자가 중첩이 된다.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중간에 얻은 이자도 다시 원금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다 라고 해서 복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미래에는 내가 똑같은 돈을 받아서는 손해본 거예요. 당연히 내가 미래로 지금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뭔가 투자를 했다. 그것을 미루고 참아냈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미래에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복사가 되어야, 돈이 늘어나야 최소한의 또이또이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고, 그 돈이 늘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미래가치라고 부르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자율을 곱해야 된다. 단 여러 기간이 된다면 그 시간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이것을 중첩을 시켜서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